지난 5월 4일 낮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하는데요. 경비원이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입주민은 계속 쫓아가면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결국 다른 입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됐는데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네. 경비원 폭행 사건. 또 올해도 여름에도 어김없이.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비원분이 직접 제보를 주신 겁니다. 지난 4일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반 정도에 한 입주민이 경비원을 찾아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아침부터 막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아침부터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러시냐, 소리 지르고 욕설하시냐, 얼른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라라고 잘 달래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한 12시쯤 됐을 때 처음에 그 욕설을 들었다는 그 입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경비원한테 나 지금 참기 어렵다.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과를 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 그래서 내 연락처를 그 욕설을 했던 남자에게 전달을 해달라라고 했다랍니다. 그래서 경비원분이 또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데 연락처 받겠느냐라고 했더니 또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연락처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처음에 연락처를 주라고 했던 그 피해를 입었던 입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경비원한테 다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남자가 전화해서 또 욕설을 했다. 화해하라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해줬더니. 주설을 했는데 또 욕설을 했다. 그러니까 경비원분이 이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본인은 이제 정리를 하셨답니다. 자, 입주민 간 다툼을 중재하신 것밖에 없어요, 이 경비원분은. 자,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황당한 전화를 받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죽고 싶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니, 사장님, 아까 저기 전화되고 사과시간 전에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되고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너 죽고 싶지? 녹음해. 너 죽고 싶은 거지. 아니, 용건이 뭐야, 용건이? 하고 욕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주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 안 받았어요. 그때 이제 경비실로 이제 내놓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아이고, 같은 아파트 사시는 입주민들끼리 좀 잘 좀 해결하시지. 중재하신 죄밖에 없어. 그렇죠. 이 경비원 이 제보자 얘기에 좀 따르면 사실은 욕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욕설할 이유가 있냐라고 전화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욕설을 했대. 너 죽고 싶지라고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계속 욕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2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결국은 경비실에 이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고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아까 그 사과하라고 했는데 왜 욕을 했습니까? 라고 당연히 그 중재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욕을 하면서 이 XX 하면서 제보자를 향해서 주먹질을 했기 시작했다고 자, 합니다. 백다희 아나운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가해 입주민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한 채 한 대 맞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폭행이 시작이 됐고요. 네, 제보자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쓰레기 줍는 저 긴 막대가 그 집게인데요. 그걸 손에 쥐고 못 때리게 좀 머리 쪽으로 휘두르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 입주민은 계속 발길질을 하면서 죽어 이런 소리를 치면서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입주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폭행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보자는 맞은 뒤에 이 코와 눈에서 피가 많이 나서 또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상황들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보시면은 그 경비원분께서 손으로 얼굴을 계속 훔치세요. 그게 뭐냐면 피를 닦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손수건 하나가 다 적실 정도였다고. 네, 폭행 당시에 피가 정말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막 옷이 다 피로 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병원 진단 결과 치아도 부러졌고 코뼈 골절, 안아 골절, 전치 오주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제보자의 아내께서는 병원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피가 거꾸로 솟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옷은 피투성이었고 또 입과 코 모두 피가 흘러서 막 얼굴에 말라붙어 있었고요. 이마와 팔뚝도 찢어져서 봉합된 상태였고요. 눈은 퉁퉁 부어서 눈을 뜨지도 못하시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정신적인 충격도 당연히 왔겠죠.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혼자 있는 거를 못 있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경비원 분께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다고 하십니다. 얘기 더 들어보시죠. 이제 그분이 전에는 지나가다가 뭐 인리수 하나 주고 기도 주고 또 순찰들과 만나면은 농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런 것을 TV에서만 봤는데 내가 이렇게 맞을 줄은 나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니 내가 맞을 했으면 뭐 그냥 내가 당했다고 맞아도 괜찮다 하지만은 나 맞은 것도 아니고 난 징계사를 했을 뿐인데 머리가 없고. 아니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사실 잘 몰라서 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겁니다. 평소 이 가해 입주민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귤 같은 것도 나눠 먹고 인사도 자주 했는데 또 지금 보면 갑자기 다가와서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병원 갔는데 저 경비원 잘라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가해 입주민이 평소에 친무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충격적인 아니 거는 저 짓을 해놓고 죄송하다가 아니라 잘라라라고 자르라고요. 했고요. 또 충격적인 거는 다른 또 경비원한테는 또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잘 지낸다 그래요. 아, 지금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좀. 일단 저 사람은 이제 상해죄로 경찰에 입건이 됐고 다음 주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처벌도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문제는 이 경비원분이 받으신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퇴직하시고 한 6년 5개월 정도 경비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입주민들하고 뭐 사이도 좋았고 나쁜 일도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70세 정도까지도 일을 하실 계획이었는데 그게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게 당장 저분이 이제 돌아오면 저 입주민하고 또 마주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다퉜던 다른 입주민한테는 욕설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자기를 이렇게 폭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경비원이라고 그렇게 본 것 같다라는 게 또 큰 상처가 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는.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저런 걸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될까 싶기도 하지만 보세요 아까 얘기 들으셨죠? 네. 같이 막 싸웠던 그 입주민한테는 이것만 했지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다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가 분노 이제 조절 잘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충동 조절 장애인데 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연세도 조금 더 있으시고 또 경비원은 이제 내가 뭐 좀 쉽게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관리비로 받는다 뭐 월급 이런 거죠. 뭐. 받으시니까 뭐 내가 내 화풀이를 좀 쉽게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아주 잘못된 당위성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억울하신 경비원들이 많으신 거 우리가 여러 번 다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정서적으로 뭐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인지 저는 약간 조울증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낮술을 마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치 5주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원께서 다시 돌아가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와서 정말 사과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안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처리하지 다시 그렇게 이건 2차 가해이기 때문에 경비 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도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